지금은 이제 파비스가 1억이 깨졌어요. 이번 영상은 이제 가격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안과장입니다. 안과장이 첫 번째로 파비스를 매입을 했어요. 2019년도 말부터 나왔는데 지금 뭐 20, 21, 22, 23, 24 한 5년 동안 안과장하고 파비스하고 인연이 없었어요. 왜 인연이 없었냐, 제가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세가 높은 거예요. 가격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파비스는. 그러니까 중고차 방어율이 너무 좋아. 향 10만 킬로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떨어져야지 안과장 맞다고 생각을 해요. 파비스는 10만 킬로에 1000만 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차 대비. 지금 파비스가 지금 2021년식이에요. 이 키로수는 약 한 33만 킬로 샀는데 3년이 넘었어요. 등록증에 보면은 1억이 찍혀 있습니다. 윙바디 가격 별도로 하면은 3년 전에 신차 가격이 1억 2,500만 원짜리예요. 지금은 1억 2,500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신차를. 지금 신차를 뭐 한 1억 4천, 뭐 부가세까지 하면 1억 5천 가까이 줘야지 새 차를 뺄 수가 있는데, 신차 금액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차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중고차 금액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파비스는 또 현대 자동차, 우리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고차 방어율도 너무 좋고, 뭐 현대 뭐 산타페도 그렇고 아반떼도 그렇고 보면은 이제 중고차 방어율이 좋잖아요. 파비스도 이제 거기에 속합니다. 또 메가트럭도 마찬가지예요. 메가트럭도 중고차 방어율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안과장이 매입을 안 한 것도 있고 뭐 못 한 것도 있습니다. 너무 금액이 비싸고 딜러들끼리 더 주겠다 뭐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불장에 내가 들어가서 매매를 할 이유가 있나. 만약에 저한테 구매를 하신 분이 또 금방 판매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또 구매를 했다가 팔면은 또 손해를 많이 보시니까 저차 해가지고 파비스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비스가 가격이 이제 1억이 깨졌어요. 지금 윙바디는 10m 20 나오는 윙바디고, 미션은 오토미션,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서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거의 이제 풀옵션으로 이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파비스가 1억이 깨졌어요. 이번 영상은 이제 가격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파비스 지금 엔카나 이제 중고차 판매하는 사이트 보면은 같은 연식의 동일 매물이 1억 이상 더 비싼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파비스는 이제 1억이 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21년식 기준으로 제 생각이에요. 지금 운행 중이신 분들도 내 차가 3년이 지났다 하시면은 1억 못 받습니다. 차주분이 상사에 판매하는 가격은 이제 9천만 원 받기도 힘들죠, 사실. 매입을 하면서 3년 된 윙바디는 그 GRP라고 하나요? 이제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는 윙바디가 많은데, 지금 윙바디를 보면은 옛날 윙바디예요. 우리 말하자면 그 구가다라고 하나요? 구가다? 그 옛날 왜 이렇게 윙바디 재질로 제작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아직 뭐 30만 킬로밖에 안 탔고 전차주분이 그렇게 무거운 거는 많이 운송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지금 보면은 바닥도 깨끗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 50만 넘어가면은 소모품 교체 시기가 돌아와요. 일단 가장 먼저 교환해야 될 게 DPF가 최고 먼저 말썽을 부릴 거예요. 내가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 1년 조금 더 타면은 수리비가 들어간다. 아니면 차라리 뭐 한 60만 70만 원 탔는데 정비를 해놓은 게 좋은지, 아니면 키로수는 좋아. 지금 딱 봤을 때 33만 킬로 탔다고 하면은 얼마 안 탔네. 차주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1년에 10만 킬로 대부분 타니까. 파비스를 처음으로 이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타봤어요. 근데 확실히 현대차라서 그런지 저한테 시트 포지션은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 편해요, 사실 조금. 제 차도 현대차거든요. 파비스를 보면은 평탄 시트가 살짝 돼 있습니다. 엔진 터널 한 이 정도 나와요. 옷 갈아입고 하기는 불편할 것 같은데, 앉아서 생활하거나 누워서 생활하기에는 이제 침대를 순정이에요. 순정 시트. 차키는 보면은 이게 아마 승용차에 들어가는 차키랑 똑같을 거예요. 그 현대 신형 승용차에도 이 차키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키는 지금 스마트키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영상에는 100개라고 해놓고 왜 안 벗겨놨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거 왜 안 벗겨놨냐면은,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 중고차는 이제 구매하면 언박싱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언박싱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이거는 안 벗기고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이 벗기시겠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매입을 해오면서 가장 좋았던 거, 출고 유리. 그러면 이제 무사고, 사고가 안 나다는 거죠. 전차주분이 흡연을 안 하셔가지고 천장이 굉장히 깨끗해요. 하나 또 마음에 들었던 거, 뒤에 뷰가 굉장히 지금 이게 시야가 좋아요. 진짜 이거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 걸 해놓은 것 같아요. 시야가 좋아가지고 추월하고 할 때 좋습니다. 그 윈도우는 이제 오토 윈도우가 아니네요. 내려갈 때는 오토고. 제가 이제 그 오토 윈도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톨게이트에 갔을 때 가다가 이제 대부분 하이패스 많이 하시지만 이걸 내리고 표를 뽑고 비 오는 날, 특히 표를 어디 두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올 때 이렇게, 근데 운전도 해야 되는데 이거 창문도 올려야 돼. 비 오는 날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진짜 좀 아쉬워요. 사이드미러가 진짜 이거 어떻게 현대 트럭에 들어가는 그 2001년식 뭐 2년식 뭐 그런 사이드미러를 아직까지 사용을 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를 좀 더 외제차나 프리마처럼 좀 사이드미러를 좀 큰 걸로 바꾸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파비스는 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m 50을 운전을 하다가 10m 20을 운전을 하니까 확실히 좀 길다라는 느낌은 오더라고요. 그리고 미션은 이제 ZF 오토미션 12단이에요. 12단.
기아 단수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파비스에는 12단이 안 어울린다, 이 325마력에는 안 어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8단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여러 종류의 차를 타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제가 항상 이제 비교하는 게 제 차랑 비교하거든요. 산타페하고. 제가 산타페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승차감은 산타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제 차도 이제 16만 킬로를 넘어가는데 조금 핸들도 좀 틀어지고 그런데 이게 뒤에 서스여서 그런지 승차감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산타페보다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화물차 처음 하시는 분들은 30만 킬로 차를 택시 말고는, 버스 말고는 타본 역사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30만 킬로 운전하기도 힘들죠, 사실. 뭐 일반 여성분들이라든가 출퇴근으로 운전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진짜 인생을 살면서 30만 킬로 타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겪어보지도 않는 30만 킬로를 차를 하려고 하면은 진짜 덜컥 겁이 나죠.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그 오일하고 부동의 관리만 잘 해주면은 한 100만 킬로는 무난하게 탑니다. 그리고 100만 킬로 타면은 또 안가장이 매입을 해요. 안가장이 막 150만, 160만 킬로 탄 거도 이제 매매를 해봤는데 크게 막 엔진이 막 진짜 가다가 섰다 막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더라고요. 대부분 다들 예방정비 하시고 안가장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니까 차가 가다가 쓴 적 없습니다. 오르막길에 내가 살짝 섰다, 살짝 쓰면은 한 3초 정도, 하나 둘 셋, 오르막 밀림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빈 차로 운전할 때는 기아가 또 2단씩 튕기더라고요. 사실 뭐 승차감은 천천히 다니면은 그게 가장 좋은 승차감이라고 제가 말씀 항상 드리는데, 그리고 요즘에 그 신차도 많이 제작을 하세요. 신차 제작을 하실 때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오토 미션으로 출근하셔라, 그리고 윙바디를 제작을 하시면은 꼭 10m 20을 하셔라 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요즘에 그 특정 업체에서, 대기업에서 8m 윙바디를 사서 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8m 윙바디 사가지고 내가 일하다가 나중에 팔아먹을 때 진짜 힘들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야, 진짜 이게 시야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이 후방 카메라로 지금 뒤에 4차선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차들 다 볼 수가 있어요. 양쪽에 뭐 차가 다 보이니까 4차선이 뭐야, 지금 한 6차선도 보일 것 같아요. 차선을 변경할 때 굉장히 편안한 시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보면은 파비스에다가 또 8m 50 윙바디를 제작을 하셔가지고 또 운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뭐 일을 많이 안 할 거다, 나는 10m 10 너무 자신이 하시는 분들은 8m 50 출고하셔가지고 14파레트 운행을 많이 하시죠. 뭐 핸들로 봐도 그렇고 진짜 현대 산타페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익숙한 차 같아요. 저는 처음 타보는데 내가 자주 타고 다니던 차 같은 그런 느낌? 일본 라멘보다 신라면이 맛있는 느낌? 지금 제가 빈차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아가 2단씩 변속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바빠요. 지금도 미션이 엄청나게 바빠. 지금 혼자서 지금 막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내려갔다 다 바빠. 짐 실어가지고 미션이 1단씩 변속이 된다고 하면은 야, 진짜 바쁘겠는데 미션. 과연 이게 12단이 연비가 얼마나 더 좋을지는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미션이 바쁘네요. 계속 변속되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차를 구매를 해서 빈차로 좀 운행을 해봐라. 그리고 항상 저는 운전 연습을 할 때 고속도로를 하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내가 이 차를 뭐 좁은 길 들어가가지고 뭐 왔다 갔다 막 유턴하고 그런다고 운전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서울 부산 왕복 1000km 정도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계속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거든요. 처음 운전할 때 뭐 서울 갈 때는 사이드 미러를 보면은 윙 끝 지점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고속도로를 뭐 한 3시간 4시간 뭐 10시간 운행을 하다 보면은 저 이제 윙바디 끝에 토끼등 달려있는 부분이 점점 가까워 보여요. 또 감이 생기고. 처음부터 짐 싣고 하지 마시고 빈차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한번 쭉 그 서울 부산 한번 갔다 오셔라. 그러면은 운전 실력이 금방 는다. 그런 거죠. 이제 너 몇 킬로 탔어 그러면은 저 1000킬로 탔어요, 10,000킬로 탔어요 그러면은 1000킬로 탄 사람보다 10,000킬로 탄 사람이 더 운전 실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운전에 실력은 없죠. 뭐 항상 방어 운전, 양보 운전. 확실히 승차감은 진짜 좋네. 원래 여기서 프리마 타고 이렇게 달리면은 여기서 이제 와, 프리마랑 막 날아다니는데 막 파비스는 그래도 막 스무스하게 가네. 항상 시운전하는 코스인데 제가 90km 달리면은 그냥 막 사람이 막 천장에 왔다 갔다 하고. 확실히 승차감은 좋다. 대부분 이제 저희가 세미 오토로 많이 타잖아요. 다른 차이도 다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오르막에 올라갈 때 힘이 딸린다 싶으면은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 버튼 눌러가지고 매뉴얼 오토를 바꿔놓고 내가 기아를 바꾸면 돼. 8단, 7단, 6단 이래가지고 올라가면 되는데,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은 킥다운이라고 한 단 밑으로 빠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오르막길에 올라가요. 오르막길에 올라가는데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끝까지 밟았는데도 힘이 딸려. 그러면은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한번 톡 쳐주면 돼. 한번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엑셀을 끝까지 한번 톡 쳐주면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은 기아가 자동적으로 이제 한 단 떨어져요. 약간 8단으로 내가 올라가다가 힘이 좀 딸려. 그러면은 엑셀을 끝까지 한번 톡 쳐주면은 7단으로 자동으로 떨어져요. 손으로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네, 발로. 그 버튼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파비스 운행 중이시거나 외차에도 다 있거든요.
그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내가 이제 10단으로 좀 가고 있어요. 10단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RPM이 1500이에요. RPM이 1500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번 끝까지 밟아준다, 버튼을 누른다, 그럼 9단으로 떨어지네. RPM이 1500 이하일 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단으로 가다가 살짝 오르막길 나왔어요. 그러면 끝까지 한번 눌러주면은 지금 10단으로 변경이 돼요. 2단도 떨어지네. 힘이 많이 빠지니까. 또 1500 이하 RPM에서 한 번 더 끝까지 밟아주면은 또 기아가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엑셀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한 번 톡 버튼이 있다 알고 운행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승용차에는 없죠. 승용차에는 내가 조금만 빨리 가려고 엑셀 살짝만 밟아도 기아가 미션이 떨어져 버리니까 쓸 일이 없는데, 화물차는 이 기능만 써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사이드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컵홀더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 우리 컴포저 커피 안 들어가겠는데? 컵홀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행을 하다가 그냥 사이드만 채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아를 N단으로 빼놓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냥 사이드만 채워놓고 기아는 드라이브로 해놔요. 그럼 지금 5단 출발 되네요. 5단 출발. 사실 25톤도 윙바디 길이가 10m 20이 나오고, 뭐 17톤, 14톤 다들 요즘에 길이가 10m 20 나오니까 파비스 10m 20, 제 생각에는 여기에 10톤 이상 실어버리면은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시야가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왕복 8차선인데 지금 반대편 차선까지 다 보입니다. 왕복 8차선이 다 보여요.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 진짜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449원. 지금 저기 고성에 가니까 뭐 1420원대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고장난 건지, 지금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면은 깜빡이가 꺼져야 되는데 깜빡이가 안 꺼져. 고장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다. 자, 이렇게 그 안가장 매장에 파비스 21년식 3년이 넘었어요. 키로수는 약 33만 키로, 오토미션, 윙바디 배경이 10m 20 나오는 메모리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